2025년 8월 1일 금요일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보고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거대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경제가 거대한 분기점에 섰다는 신호탄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달 고용보고서를 3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7월달 고용 현황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7만 3천 개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10만 4천 개보다 무려 3만 1천 개나 적은 수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5월 고용 수치를 보세요. 당초 14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수정 후에는 겨우 1만 9천 개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12만 5천 개가 증발했습니다. 87%가 사라진 거예요. 6월은 더욱 심각합니다. 14만 7천 개 증가해서 1만 4천 개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13만 3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90%가 감소한 겁니다. 즉, 2달 합쳐서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고용 수치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수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단순히 이번 달 고용 기대값을 달성하지 못한 것보다도 과거 데이터의 대규모 수정이 시장에는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의 질 악화입니다. 7월에 풀타임 일자리는 44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는 23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 이는 경제 건전성에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처럼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쇼크가 있기 불과 이틀 전 연준 내부에서 이미 역사적인 수준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연준 이사 7명 중 2명, 미셸 보우만과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무려 1993년 12월 그린스펀 시절입니다. 자그마치 31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크리스토퍼 월러입니다. 그는 내년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날 때 차기 의장직을 노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트럼프의 생각과 일치하는 저금리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7월 31일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여전히 견고하다고 표현했고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FOMC 성명서는 달랐습니다. 이전 회의에서는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했는데 이번 7월 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로 바뀌었습니다. 감소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8월 1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7만 3천 개라는 충격적인 수치와 함께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하향 수정으로 사라졌죠.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연준 내부의 반대파들은 이미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끝까지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했고 그 결과 연준은 고용 데이터 악화에 의해 경기 둔화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0bp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50bp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러와 보우만의 반대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결국 연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한쪽에는 경기 침체라는 낭떠러지가 다른 한쪽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겠습니다. 6월 PCE 데이터를 보면 전체 PCE는 2.6%로 연준 목표인 2%를 초과했습니다. 핵심 PCE는 2.8%로 역시나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7월 시간당 임금은 3.9%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3.8%보다 높은 수치죠. 이러한 상황을 해석해보자면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전가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가격도 오를 것이다. 따라서 연준의 딜레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고용시장은 지원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금리를 동결하면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학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의 가능성이 점점 더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2분기점에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2년물부터 7년물까지 수익률이 10bp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9월 25bp 인하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고 일부는 50bp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연방정부 고용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에만 1만 2천 명이 감소했고 1월 이후 총 8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근거 삼아 트럼프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비상사태를 유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상황,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 외통수가 혹시 백악관이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시장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파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